날짜 한번 적을게요. 1월 20일 화요일이고 오늘 배울 부분이 접속사. 일단은 접속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영어 단어 종류 중에 품사, 영어 단어 종류를 우리가 품사라고 얘기한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속사죠. 그래서 단어랑 단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을 우리가 접속사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는 뭘 구라고 했어요, 얘들아? 단어 2개 이상을 우리가 구, 문법 용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절은 주어 동사 영어 문장 기본 덩어리 있죠? 주어 동사 기본 덩어리, 영어 문장 기본 형태, 주어 동사 형태를 절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단어랑 단어, 그리고 단어 2개 이상, 그리고 영어 문장끼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말을 접속사다 이렇게 하는데요. 접속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그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초적으로 배우는 and, or, but, so 뭐 똑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도 있는데, 오늘 배울 거는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듯이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된 것끼리 두 가지가 짝을 이뤄서 쓰이는 접속사를 우리가 상관 접속사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상관 접속사 중에 뭐가 있냐면 both A and B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A와 B 둘 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얘를 밑에 예문을 하나 써놓을 건데 both the book and the movie 빈칸하고 great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뭐 보스 A and B 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A와 B 둘 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책과 영화는 둘 다 좋았어요 라고 할 때 여기서 둘 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보스 A and B가 2개 이상 복수란 말이죠. 그래서 복수 주어일 때 우리가 여기 복수 동사를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빈칸에 어의 과거형 월 이렇게 써줘야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상관 접속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오면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짝꿍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단수 주어면 단수 동사, 이렇게 복수 주어면 복수 동사, 이렇게 수를 맞춰줘야 된다 해서 얘를 우리가 수를 맞춰준다 해서 수일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 자주 또 수일치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확인을 같이 예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요 얘들아, 우리가 either A or B 두 번째 상관 접속사로는 either A or B 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다 하나 써놓을게. either A or B, 얘는 A 또는 B 둘 중 하나 이런 뜻이에요. A와 B 둘 중 하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끔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기내식 같은 거 선택할 때 메뉴 A와 B 둘 중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you can have 예문으로 써보자면 you can have 그 다음에 either fish or chicke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먹을 수 있어. 뭘 먹을 수 있냐? 생선류 메뉴나 또는
닭고기 종류의 메뉴 둘 중 하나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either fish or chicke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만약에 지금은 뭐 뒤에 목적어 자리에 왔잖아요, 얘네가. 근데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왔다 그러면 be의 수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be가 단수면 단수 동사. 만약 주어 자리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뭐 be가 복수면 복수 동사.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얘랑 반대 표현이요. 우리가 거의 반이어를 가진 상관접속사로 볼 수 있는 게 neither A nor B 라는 표현이 있어요. neither A nor B. 그래서 A도 B도 둘 다 아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도 B도 A와 B 둘 다 아닌 이렇게 써야겠다. A와 B 둘 다 아닌 A와 B 둘 다 아닌 이런 뜻인데요. 얘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 둘 중 하나라고 했다면 neither 이렇게 N자가 붙으면 우리가 보통 not이라는 부정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부정의 의미로 neither A nor B, A와 B 둘 다 아니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여행을 뭐 프랑스로 갔다 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프랑스는 불어를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you can neither read nor write French 이렇게 써보면 너는 프랑스어 불어를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문으로 써보면 그래서 you can neither read nor write French 이렇게 예문을 하나 정리해서 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는 A가 read고 B가 write인데 이렇게 A, B 형태를 우리가 상관접속사로 이었을 때 여기가 지금 동사잖아요. 읽다. 그리고 write도 역시 쓰다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도 꼭 A, B 형태도 맞춰줘야 돼. 형태도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도 마찬가지로 B의 수일치를 해요. 수일치.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왔다 그러면 B에다가 수를 맞춰서 단수면 단수 동사 복수면 복수 동사 이렇게 맞춰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려갈게요.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또 상관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 독해책에서도 우리가 많이 자주 보이는 표현인데 also는 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also 양 옆에다가 둥근 가로 표시를 해놓고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에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as well as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equal 표시하고 바꿔 쓰는 표현 정리해보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요. not only 할 때는 A가 먼저 오죠. A, B 순서대로 오는데 그래서 A번이 1번, B번이 2번이에요. 근데 as well as로 바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B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B. 그래서 B를 먼저 쓰고 A는 뒤로 보내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밑에 예문으로 한번 써보면요. 영화가 The movie was not only interesting but also touching. 이렇게 예문을 하나 써놓을게. 그래서 이때 interesting이 A고요. touching이 B가 되겠죠. 그래서 영화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touching이란 단어 감동적인 이런 뜻인데 not only 그래서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하기도 했다. 이렇게. 근데 얘를 우리가 또 아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as well as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as well as로 바꿔 쓴 거를 밑에 equal 표시해놓고 중복되는 부분 빼고 그냥 the movie was 주어 동사는 똑같으니까 여기부터 바꿔 쓴 거 써놓으면 될 것 같아. 근데 as well as로 바꿨을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B가 먼저 온다 했어요. 그래서 touching이라는 B 먼저 쓰고 그 다음 interesting에 해당하는 A를 뒤로 보내서 쓰면 되겠다. 그래서 the movie was touching. 그 영화가 touching 다음에 as well as interesting까지 해서 그 영화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기도 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뜻은 똑같지만 온다는 거.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그 touching 감동적인 형용사고 interesting 형용사죠. 그래서 A, B 형태에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얘도. 그러면 일단은 상관 접속사를 다 4가지는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책에 잠깐 보면요. 책에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간단한 거라서 책으로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몇 페이지인지 보면 잠깐만 몇 페이지였더라? 94페이지네. 94페이지 보면요. 94페이지 B에 보면 나데이 법비 A번의 B 작은 소문자로 B에 나데이 법비라는 상관접속사 있죠? 얘는 말 그대로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얘도 역시 B의 수일치고요. 아까 방금 말했던 not only A but also B도 역시 B의 수일치 하면 돼. 거의 다 B에 일치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 되고 뒤에 또 확인할 게 간접 의문문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마지막 그 기말고사에도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서 내용을 알긴 알 텐데 아마 시간 지나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간접 의문문 이어서 정리 갈 건데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은 뭘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었냐면 물어보는 문장을 우리가 의문문이라 하죠. 그래서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 문장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장이다 해서 간접 의문문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럼 간접 의문문은 크게 종류가 2가지로 나뉘거든요. 얘들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뉜다 했는데 일단 의문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순이 어떻게 된다 했냐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문사는 앞에 한번 썼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 동그라미 하고 그냥 써놓게. 그래서 의주동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의문사는 뭘 의문사라고 불렀었냐면 물어볼 때 필요한 말을 의문사라 했는데요. WH로 시작하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왜, 어떻게 이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 의문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WH로 시작하는 이런 의문사들 6가지 대표적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그 밑에 그 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간접 의문 합쳐서 써볼게요. 1-1번 예문, 1-2번, 그 다음 2-1번, 2-2번 이렇게 예문을 한번 써놓고 화살표 다음이 간접 의문으로 합친 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그래서 1번은 I don't know랑 what is her name 이렇게 2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합칠 거고요. 2번은 I wonder 이 문장이랑 who broke the window 이 2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합칠게. 일단 잠깐 쓸 시간 줄게요. 쓰고 한번 빈칸 같이 확인해 보자. 근데 하진이 안 더워? 학교에서도 이러고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혹시? 아니 맨날 패딩을 입고 있길래 아니 선생님은 수업하다 보면 더워가지고 하진이 패딩 입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어머 안 더워? 여기 안 더워? 땀 안 나? 하나 더 있는데. 아니 너무 신기해. 아니 여기서 그 빔 프로젝터 있잖아. 여기서 열기가 나오거든 이게 그 전자제품이라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막 선생님 또 이제 설명하면서 열이 오르니까 막 더운데 항상 하진이는 패딩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추위를 많이 타나 원래?
진짜 신기하다. 준혁이는 반팔 입고 있어 심지어 옆에. 아니 나 졸릴 때도 사고 싶어. 그래서 엄청 대조가 되네. 대비가 되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나는 모른다 이 문장이랑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 두 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한번 합쳐서 볼 건데요. 우리가 간접 의문문 합칠 때 이 자리가 이제 간접 의문인데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순으로 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모른다, 주어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접 의문 절이 목적어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 무엇인지, 그래서 what이라는 의문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녀의 이름이 her name 주어 쓰고요. 그냥 뭐뭐이다 동사 쓰면 되겠죠? 그래서 what her name is 이렇게 합쳐서 쓸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나는 모르겠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을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절 역할을 한다 해서 간접 의문을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는 목적어절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해서 목적어절 이렇게도 가끔 부를 수도 있다. 그 다음 밑에도 보면요 2-1번에 나는 궁금해 이 문장이랑 누가 그 창문을 깼니? 라는 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합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궁금해한다 주어 동사 다음에 뭐뭐를 을를 해서 여기가 목적어절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우리말로. 그럼 원래 순서가 아까 의주동 순서라 했잖아요 간접 의문이. 근데 여기서는 의문사가 일단은 who가 있죠. 그래서 who를 쓰는데 who는 의문사이기도 하지만 누가, 은는 이가 주어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때는 who 다음에 바로 뒤에 동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who 다음에 거의 그대로 broke 쓰고 나머지 목적어 더 window 이렇게 쓰면 간접 의문 문장이 되죠. 그러면 해석해보면 나는 궁금해한다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를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의문사 뜻을 붙이고 주어 동사 했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시에 역할할 때는 가끔 who라든지 뭐 what 이런 애들은 의문사 주어 역할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거 확인됐으면 밑에 내려갈게요. 일단 두 번째로는요 의문사가 이제 없는 간접 의문이 있어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 이때는 우리가 의문사 대신에요 그 if라든지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쓰면 돼. 의문사 대신에 if, whether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주어 동사. 근데 우리가 이때 알고 있는 if는 만약 뭐뭐라면 조건부사절 if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이때는 명사절 접속사로 if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원래 if는 대부분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조건부사절 접속사로. 근데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접속사다. 그래서 밑에 1-1번 예문이랑요 1-2번 예문 한번 써놓을게요. Do you know? 이 문장이랑 너 아니? 이 문장이랑 Is she right here? 그녀가 여기 바로 여기에 있니? 라는 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한번 합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녀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니? 이렇게 합쳐서. 그러면 한번 합쳐볼게요. 일단은 do you know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는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장에서 is she right here 요거를 간접 의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문사 WH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if나 whether 의문사 대신에 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순으로 쓰면 되거든. 그래서 she를 쓰고 is right here 나머지 수식어들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아니 그녀가 여기에 바로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얘가 또 이제 간접 의문 만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별표 치고 하나 써놓을게. 우리가 생각이나 추측 관련 동사 있죠? 생각이나 추측 관련 동사들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이런 동사들이 생각 추측 관련 동사들인데 이런 동사들이 있을 경우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써야 된다. 요거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생각이나 추측 동사들은 얘네가 나왔을 때는 간접 의문 합칠 때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뺀다. 그래서 밑에 예문으로 하나 확인할게요. Do you think 요 예문이랑요. 그 다음에 who is the best soccer player 요 두 가지 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한번 합쳐서 써볼게요.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니 이 문장 뒤에 보면 누가 가장 최고의 축구 선수일까? 이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접 의문문 어순이 아까도 계속 확인을 했다시피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의문사 원래대로라면 who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축구 선수가 the best soccer player 요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동사 is를 쓰려고 봤더니 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 think라는 생각 관련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think라는 생각 추측 관련 동사가 있으니까 who라는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서 써줘야 된다. 그래서 who do you think the best soccer player is?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가장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할 때 이렇게 Who do you think the best soccer player is? 하고 물음표 해서 간접 의문을 만든다.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다 정리됐으면 95페이지 책에 연습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풀고 확인을 해볼게.